박옥 질병예방센터장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거는 사망률이 27%에서 37%까지 됐잖아요. 사스 같은 거는 9.5%에서 10%까지 보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다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둘 다 앞에도 말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베타 타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현재 3%에서 4% 예,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 사망하시는 사망자 다른 데이터 보면 3%가 안 됩니다. 그런 환자 중에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의 위험 인자가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령이나 고령이고요. 예, 당뇨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이 면역이 떨어진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러면은 그런 분들로 되어 있고 지금 국내에 있는 환자들의 정상적은 어떻습니까? 4명 환자들이. 국내 환자요. 예, 세 국내 분은- 지금 질병 네. 네 분들의 지금 상태 일반 상태가요. 네, 세 아주 중환 분은- 정도냐? 예. 예를 들자면은 폐기능 부전증이나 이런 게 왔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지금 세 번째 환자까지는 안정적인 상태를 안정적이고. 유지하고 있고요. 네 번째 환자분이 호흡곤란이 있고 그분은 나이가 몇 혈압이- 살이시죠? 56cm 지금 기저질환이 있습니까? 예, 기저질환 여부는 예,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아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고. 네.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무증상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WHO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합니다. 아니단 말도 안 하고 이단 말도 안 하고 있고 국가마다 평가가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잠복기인 경우에는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좋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한에서 자가 입국자가 거의 한 3천 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내국인이 1,166명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 복귀를 시켰지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정상이 없는 경우에 사회 다 보내고 2차 감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없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오는 전 세계 입국자분은 단지 그분들도 정상이 없고 사실은 우한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까 말하는 자가 입국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신체적으로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국가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출발해서 자가로 들어온 자기 돈으로 들어온 사람은 무증상이라 해가지고 사회에 나갔는데 이분들은 격리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 차별의 핵심이 뭡니까? 기존보다는 우한이 점차로 감염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아니죠. 있고요. 이 발병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죠. 우한에서는 이미 논문에 나온 데는 작년 가을 겨울로부터 다 네, 시작됐습니다. 이제 전파의 규모 환자가 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나서 노출의 늘었지만, 위험은 점점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항공공항에서 검정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정상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지금 모든 중국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가로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나가도 2차 감염자가 없는데 이분들만 유독 제한을 해야 될 그 이득과 손실이 뭐냐? 특별히 다르게 할 이유가 뭐냐? 없지요. 내가 묻자고는 그겁니다. 긍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사스나 메르스 때문에 좋은 방역 체제를 가진 것은 굉장히 존중할 만합니다. 문제는 질병의 아까 말한 대로 위험도도 2.3%도 안 되는 정도의 위험도를 갖고 어떤 면은 독감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방역은 완벽하지만은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솔직한 이야기 이 병보다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격리도 보면은 일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호주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일본형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귀가 조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미국형은 이글루다가 전부 다 했고요. 호주형은 완전히 섬에다 가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격리 관리 형태를 한국형으로 한 근거가 뭡니까? 이 다른 나라 선진국하고 다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저 의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예, 예.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의원님 지적이 타당한 그런 사실들이 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한 지역에서 항공편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 입국돼서 외국에서 발생했던 그 전파의 사례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사실은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와 같이 이렇게 개별적인 입국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하에 모시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그런 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각국의 사정이나 또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자국 국민을 모시고 왔을 때의 보호 조치도 상이한 방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미국의 방식이나 호주의 방식을 채택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할 수 있으면서 국민들도 보다, 왜냐하면 이 질환이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위험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이나 감염 경로에 대한 명백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불안도 정부로서는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회적으로 가면 위치가 달라진다는 그 원칙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방역을 완벽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해요. 그렇지만 생각지도 않게 예를 들자면 메르스보다 위험도 적고 독감 수준에밖에 안 된 정도의 상황을 갖고 국민들 안에는 또 다른 갈등이 전폭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전혀 생각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가만히 있는, 이건 오히려 그 질병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으로 예를 들자면은 격리하는 형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대로 갈등대로 한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현명하고 실제로 보면 이 질병의 강도를 봐서는 일본의 형태가 날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도 어느 지역별로 저렇게 오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 제가 보기에는 질병의 강도는 옛날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정말 어떤 면은 우리가 말하는 독감보다 수준이 지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거보다 훨씬 메르스나 사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실제로 그 위험보다 국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존경하는 윤일구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향후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